다음으로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재료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사이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커피 자루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입니다.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음료가 되겠는데요. 커피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의 실험적인 농장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원두 커피는 사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커피 수입하는 양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게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커피 수입량에 있어서도 세계 10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이 커피는 원두로 수입이 되면서 그 황마 자루에 담겨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원두 커피를 우리 로스팅하는 데서 다 사용을 하고 나게 되면 결국 이 자루는 그냥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폐기되는 이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하이사이클에서는 그 커피 공장에서 원두 커피 자루를 전부 회수해서 받아다가 다시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는 좋은 그 황마 원단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황마 원단은 만약 기존 섬유를 만들어내는 공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3%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재질의 원단을 아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적게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만든 가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반비즈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만든 업사이클 기업의 벌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어반비즈는 도시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나오는 그 벌들을 잡아다가 다시 그 옥상 큰 건물의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양봉 그 기에다가 그 벌들을 분봉을 해줘서 거기에서 그 꿀을 생산합니다. 이 꿀의 생산량이 많거나 또 이 꿀이 싸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도심에서 나타나는 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들이 농촌에서 이 꽃을 수분하는 데에 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의 집 한가운데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뭐냐면은 시민들이 결국 벌을 잡아달라고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결국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쏘이게 되면 굉장히 또 말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그 출동 시간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벌을 잡으러 출동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걸 위해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될 소방관들이 벌을 잡으러 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반비즈의 청년들은 소방관 대신 출동을 해서 벌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벌을 잡는 기계는 버려진 그 진공청소기, 이 진공청소기의 모터는 아직도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양파 자루를 가지고 버려진 박스로 나무 박스로 이 벌을 잡는 기계를 만들어서 진공청소기로 벌을 흡수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잘 그 상태로 잡아서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분봉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이 업사이클 제품들을 가지고 새로운 꿀을 생산하고 또 꿀벌들도 죽이지 않고 또한 그 소방관들의 출동 시간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제품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곤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보살펴야 될 존재입니다.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쉐어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쉐어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LED 칩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ED 칩은 우리가 보통 그 미디어 디스플레이 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에 들어가 있는 LED 칩이 만약에 불량품이 생기면 까만 주사선이 가서 결국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제품 조립 과정에서 불량품을 철저하게 골라내야 됩니다. 약간의 불량만 있어도 LED 칩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LED 칩은 디스플레이 기기에 들어가는 불량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조명 기기에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낸 LED 칩으로 조명 기기를 만들어서 이 조명 기기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등을 보급할 때 결국 그 제3세계에는 그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촛불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촛불과 차가운 물 그 두 개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전 소자를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전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밝혀주는 그 조명등을 만들어내서 이 자원이 없는 지역에 그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그 LED 조명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 2시간, 3시간 넘게 걸어가면서 목마를 때 그 웅덩이에서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그 결국 수인성 질병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먹는 그 물을 소독해주는 그 소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 버려지는 LED 칩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명도 선사한다는 측면에서 이 버려지는 전자제품이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유팩으로 버려지는 우유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밀키 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남은 그런 사용한 그런 우유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 인쇄 핀이 잘못 나가서 상품으로 포장 패키지를 쓰일 수 없는 그런 버려지는 인쇄물들 이런 포장을 종이를 갖다가 모아서 좋은 재질의 그 지갑이라든가
필통 이런 것들 소품들을 만들어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 보통 1인용을 위한 밀키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음식들은 대부분 이 포장을 해서 포장 단위가 거기에 종이로 되어 있는 포장도 들어가고 비닐로 되어 있는 포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포장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팜의 이 김준혁 대표는 그 음식물을 쌌던 포장재를 가지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인쇄가 잘못됐다거나 팔리지 않은 재고로 남아있는 깨끗한 키트들을 포장재를 이용해서 카드 지갑 같은 키트를 만들어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업의 판촉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생활에서 우리가 주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또 원자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폐기물이나 제품 그리고 제품 이전의 단계에서 나오는 원자재들로 어떤 제품들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생활은 그냥 주택만이 아닙니다. 주택 안에는 모든 산업이 다 담겨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집 주위를 둘러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진공청소기는 우리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배터리의 흡입력이 약해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괜찮지만 교체를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 교체가 안 되는 외국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진공청소기 배터리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 팩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쓰다가 2년도 못 써서 그냥 바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AS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라이튼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리나라의 업사이클 기업이 이 진공청소기의 배터리 팩을 팩을 뜯어서 거기를 한국산 혹은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를 해줘가지고 새롭게 3년, 4년을 더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수명을 3년 내지 6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라스틱과 인쇄 회로 기판 또 모든 철제, 고무 이런 것들이 그냥 재활용되지 못하고 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성 물질들로 여기 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소각될 경우에 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세진 플러스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옷을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옷을 건축 패널로 만들어내는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한 70% 이상은 어떤 옷은 100%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게 되면 70% 이상의 옷들이 폴리에스터 옷입니다. 이 폴리에스터 옷의 특성은 석유로 만들어진 재료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늘러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세진 플러스에서는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옷들을 전부 모아서
부직포처럼 전부 크러싱을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그것을 건축 패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건축 패널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 중에 MDF나 HDF보다 강도가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외장재로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내구성이 좋은 재질이 됩니다. 이러한 그 건축 패널이 이제 그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 버려지는 폴리에스터 옷을 다시 건축 자재로 재탄생시켰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또 건축 쪽에서도 훌륭한 내외장재가 공급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가 1년에 약 15억 개가 그 전 세계 바다에 그 버려졌다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마스크들 또 그 우리가 입고 버리는 그 많은 폴리에스터 옷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잘 수거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건축 자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죽은 굉장히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약품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환경공해 산업입니다. 또한 동물 애호 사랑 측면에서부터 봐서도 가죽, 천연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죠. 최대한 만들어낸 가죽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은유라고 하는 이 회사 업사이클 기업은 유명 가죽 회사들, 가구를 만드는 회사들 또 그 가방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가죽들은 굉장히 좋은 품질의 가죽이기 때문에 이 자투리들을 가져다가 그 학용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제품은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디자인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그린 그 그림, 여러 가지 말, 소, 토끼, 호랑이, 사자 이런 그 귀여운 그림을 그려내면 어른들이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디자인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시 일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해서 이 제품이 아이들이 디자인했다라는 이미지를 거기에 기록을 남겨서 제품의 겉에 써놓습니다. 결국 이 제품을 디자인한 아이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디자인을 했다, 어떤 아이가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어린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자기가 그린 그림이 업사이클 제품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 제품을 사용을 아끼고 사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리스트가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품에 녹여서 많은 뜻을 함께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이 제품의 가치를 높여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RM 백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BTS의 RM이 맸던 가방입니다. RM이 이 가방을 업사이클 가방을 구매를 해서 이 가방을 메고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SNS에다가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홍보를 해서 이름이 RM 백팩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제품의 원자재는 자동차 시트입니다. 보통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를 가지고
잘 가방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에 쓰인 자동차 시트는 폐차장에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버려지는 아주 오염된 가죽 시트가 아니고요. 실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새로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출시하기 전에 2, 3천 번의 충돌 테스트, 여러 가지 충돌 테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시험 후에 버려지게 되는 아주 우수한 품질의 깨끗한 가죽 시트들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 회사는 모어덴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 버려지는 가죽 시트 좋은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서 가방을 제작을 해서 아주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아이돌 기업도 함께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업사이클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큐클리프라고 하는 업사이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버려지는 우산을 동네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이 함께 우산을 모아줘서 그 우산 껍질을 가지고 우산 천을 가지고 잘 재단을 해서 그 좋은 품질의 지갑과 가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산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재질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재질의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고 또 그 품질 자체도 튼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제품의 수명을 길이를 늘리고 또 다시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활에 몸에 익혀야 되는 우리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플레이 31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어린이들의 교육용 자재입니다. 도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린이들이 병뚜껑을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은 병뚜껑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그 병뚜껑을 서로 조립을 해서 붙일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모듈을 거기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모든 병뚜껑을 가지고 녹여서 만든 것들인데 이 모듈을 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병뚜껑으로 어떤 모양의 형태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업사이클 레고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또 이러한 병뚜껑을 다시 재사용하는 어떤 그 리사이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스토리를 또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의식주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과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된 자재들이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으로 그 의미를 살려내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군용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구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제작한 가구들이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과 그 배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 모든 제품을 만들 때는 사용된 자재가 인체나 자연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독성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이나 타이어, 재생 타이어라든가 버려진 현수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이 금지되어야 됩니다.
세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되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재활용된 제품으로 다시 무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너무 약하게 만들어내게 되면 다시 또 쓰레기가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성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이것은 제품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에는 지켜야 될 다섯 가지 원칙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든 도전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품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독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를 헤엄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에서 많이 사망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활하는 데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타고 온 보트의 나무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조각들을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난민들이 타고 온 보트의 조각을 가장 심볼릭하게 붙여가지고 이 제품을 독일의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이 난민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재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큐콜라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가 이것을 기증을 해줘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잘 고려를 해서 사고 사용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는 그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쓰일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접근하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한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선택을 해서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